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의 이보영입니다. 자, 계속해서 영어 말하기를 위한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그 영어 말하기에 대해서 가장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고, 나 좀 급하다. 원포인트 레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직장인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취업 시장도 사실은 정말 녹록치 않은 상황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영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십수년 전이나 심지어 2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결정적으로 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종 공인된 시험 점수를 우리가 이력서에 넣고 해서 나 이만큼 영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채용을 해서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회사로서는 이제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만큼 이 회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어진다라고 할 적에 보면은 이제 시험 잘 보고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실력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잣대가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 방어를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혹은 싸운다든지, 여러 가지 없는 걸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건 정작 말하기 또 쓰기 같은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게 가장 부족하더라라는 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듣기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읽기 굉장히 중요하지만, 듣기와 읽기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거고, 말하기와 쓰기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밖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이 오랫동안 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는 건 많은데 막상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취준생 같은 경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영어 말하기 면접을 본다거나 시험을 준비할 적에 그냥 누가 써놓은 모범 답안 같은 걸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누가 더 잘 외웠나, 그러니까 외운 것을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한다든지, 혹은 외운 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게 자기 실력으로 자리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드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라서, 우리 어린이들, 초반에 어린이들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말하기 경연대회,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고를 또 이제 달달달달 외워서 나가서 말하게 되는데, 특히 자기소개하라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해요. Let me tell you, let me introduce my family. There are 4 members in my family. My father, my mother, my brother, and me.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설명할 적에 My father is very handsome and very kind. My mother is very beautiful, very nice. She's a great cook.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아버지들은 다 잘생기시고 다 친절하시고, 어머니들은 다 요리도 잘하시고 다 아름다우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필요할 때 영어를 쏙쏙 뽑아줄 수 있게끔 어떤 준비를 하는 거,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체하지 않을 정도만 한다는 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크게 10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직장인 영어 10개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활 전선에서 정말 영어는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좀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진짜 필요하다. 더 이상 난 물러설 곳이 없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대학 가서 하지 방학 때 하지 이런 상황이 아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은 게 바로 직장인을 위한 영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적에 가장 동기부여가 확실하고요, 가장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나 정말 저건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가만 보면 정말 또 직장인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직장인 분들께서 영어 공부를 위해서 이 정도를 알고 가시면 참 좋겠다 싶은 거 10가지를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직장인 영어 10개명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하나하나 함께 하시다 보면은 저거 내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고 뭐가 이렇게 특별할 게 있냐 싶은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10개를 나보고 다 하란 말이야?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하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직장인 영어 10개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시작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통문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좋겠는데요. 영어를 보통 말하기라고 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통문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통째로 하는 말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죠. Hi. 이거 자체로 Hi. 이거 인사말이잖아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My name is 뭐뭐라는 것도 있겠죠. 어디 가나 그대로 쓰면은 이 통째로 쓰면은 되는 거.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차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excuse me라는 것이 있죠. 실례합니다. excuse me. 이렇게 딱 떨어지는 통문장 영어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어떨까요? 아이고, 제가 잘못한 거네요. 제가 실수한 거네요. 라고 말할 때 딱 2단어짜리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 이거 직장인 영어라고 따로 볼 것도 없지만 my bad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네. 나의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My mistak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my bad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도 보통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조금 길게 통문장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떤 chunks라고 해가지고 chunks는 덩어리를 가리키게 되죠. 왜 건더기 많은 그런 숲이나 국 같은 경우도 very chunky soup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chunk를 가리켜서 이제 아예 통째로 익혀놓으면 이게 문장 만들기 편하다. 그때 말씀드린 패턴도 바로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게 있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을 때. 그렇죠. Can I? 라는 게 있잖아요. 이죠? 그래서 can I 다음에 문장을 더 넣어서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이 허락을 구하는 거. 식당에 갔거나 커피숍에 갔는데 우리 일행이 너무 많아서 의자가 부족하네. 저쪽에 보니까 의자가 좀 남아도네. 가서 의자 좀 가져와도 될까요? 이 의자 좀 가져가도 될까요? Can I take this chair? 그죠? Excuse me. Can I take this chair? 자, 밥을 먹다가 아이고 케찹이 없네. 보니까 케찹병이 저쪽에 있네. 가서 저기 이 케찹병 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면 Can I take this ketchup, please? Can I take this ketchup?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Can I를 이용해서 이걸 하나 익혀놓게 되면 뒤에 말을 붙이게 됐을 적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어도 can I 부분은 내가 신경 쓰지 않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통문장 혹은 통문장과 관련한 chunks에 관련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건데 이런 걸 잘 익혀놓게 되면 특히나 예의 바른 그 언어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사가 어떻게 이렇게 Hi! My name is 아무아무개. I'm from Korea. My bad. 그다음에 excuse me. Can I take this chair? 이렇게 간단하게 딱 떨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용 문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는 짧게 말하는 거, 이번에는 길게 말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말하기라고 할 적에 크게 2가지를 주안점으로 보는데요. 짧게 그냥 외운 대로 말하는 거 편리하게.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어도 바꾸고 문장 구조도 바꾸고 소위 말해서 길게 말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응용 문장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많이 배우셨던 것처럼 so that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있고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걸 초등학교 때 보통 많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게 되면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주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뭐뭐 하다 라는 식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응용 문장력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I am so tired that I can't work 하게 되면 어찌나 내가 피곤한지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말 한마디라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문장도 흔히 이제 회화 표현집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데 I'm so hungry 배가 고파서 that 그래서 결과가 뭐냐 I could eat a horse 큰 말 한마디라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I'm so hungry that I could eat a hors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o that 용법이라고도 아마 배우셨을 것이고 to 용법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뭐뭐한 나머지 뭐뭐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적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EBS 통한 각종
어린이 영어, 뭐 중학교 영어, 고등학교 영어 통해서도 흔히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응용 문장력을 기르는 거 좋겠고요. 그 다음 완곡 화법을 익히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you're wrong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You're wrong. 당신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Are you sure? I'm sorry, but are you sure? 자,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자, 이번에는 당신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나라면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돌리고 돌린 거죠. You may be right. 당신이 옳을 수도 있죠. But 그러나 나라면 I would think again.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 뭐 EBS 프로그램 통해서도 사실은 아주 자주 얘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해석만 하지 마시고 저걸 저때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가 되겠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자 몰아서 주말에 6시간 해야지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점심시간에 10분, 네, 밥 먹고 와서 한 5분, 저녁에 퇴근하면서 퇴근길에 뭐 한 20분 들으면서 따라 말한다든지 혹은 받아 적어 본다든지 혹은 뭐 들으면서 해석을 해보게 한다든지 스스로 말이죠. 혹은 외워보려고 노력한다든지 같은 문장을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시간을 바꿔가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고 혼자 하지 마시고 동료와 함께 하세요. 이럴 적에는 동료와 함께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나보다 덜 잘하고 하는 잘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서 말을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도움이 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다음 6번째. 수십 번 연습하라가 되겠습니다. 너무 지겨운 얘기죠. 연습하래 또 practice 그 얘기. 자, 그런데 같은 문장을 틈 나는 대로 반복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길을 걸어가면서 눈에 띄는 거 가리키면서 There's a bus, there's a car, there's a phone, there's a boy, there's a lady, there's a man, there's a building. There's 하나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막 말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수십 번 연습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꾸준히 계속하는 거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이 꾸준히 계속하는 말 참 지겨우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EBS를 통해서 받은 많은 분들의 질문 가운데서 질문이나 혹은 뭐 커멘트 가운데에서 선생님 제발 저에게 꾸준히 계속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만큼 꾸준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라고 정말 한서린 그런 엽서나 또 인터넷 메시지를 받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또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것처럼 환장하게 만드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를 나보다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와는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꾸준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걸 어떻게 꾸준히 할까? 조금씩 자주 하면 꾸준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10일 계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매일 조금씩 덜 먹고 한 숟가락 덜 먹는 걸 평생 가라 한다든지 운동 하루에 20분 하는 걸 평생 해라. 영어도 똑같습니다. 조금씩 자주 오랫동안 그걸 따라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집중하는 그 시간을 5분, 10분만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그만큼 정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만큼은 내가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걸 넘어서 하루에 2시간 해야지 누가 2시간을 어떻게 앉아서 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있긴 있겠지만 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그래야 체하지 않고 지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 이제 다음번입니다. 안 좋은 기억을 잊지 말자가 되겠습니다. 자, 좋지 않은 기억일수록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영어에 관한 안 좋은 추억. 그러나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안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영어에 대해서 저 자신이 겪었던 안 좋았던 경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직장 다니시는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는데 영어 공부에 관한 한 정말 안 좋았던 기억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직장에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보니까 hello라고 하면서 can I speak to Mr. Kim? 근데 김 아무개를 찾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잠깐 밖으로 외근하러 가셔서 사무실에 안 들어오시고 외근하셔서 이제 그대로 퇴근해 버리실 분이셨는데 그걸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 외근하시고 거기서 바로 퇴근하십니다라는 말을 차마 못한 게 아니라 이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결국 끝에 하신 말은 뭐였냐면은 이었습니다. 이거. He's fired. 이렇게 말씀 진짜로. He's fired. Mr. Kim 아무개 he's fired. 이렇게 말한 거죠. 그분은 해고당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상대방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난 그 사람이 담당자리에서 이때까지 일을 진행해 왔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갑자기 해고가 되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만약에 그분이 오늘은 안 들어오십니다 라고 하려면 he's gone 가고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He's gone. 그러니까 왜 she's gone out of my life 노래하는 것처럼 그녀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he is gone. 그는 이제 떠나갔는데 내일은 다시 출근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떠나간 거죠. He's gone for the day 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He's gone for the day. He's gone for the day. 그는 떠나고 없어요. 여기 안 돌아와요. 오늘은 안 돌아와요. 근데 내일은 돌아오신다는 거죠. He's gone for the day 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걸. He's fired 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난리가 났던 일을 그 안 좋았던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고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해서 막 찾아본 거죠. 외근 나갔다 안 돌아오신다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을 어디서 구했겠어요? 물어봐야죠. 다니면서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에도 물어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래서 he's gone for the day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붙잡고 계시라는 거. 자, 이번에 9번째는 매일 조금씩 소리내어 읽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쉽고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 그럼 좀 스마트폰에도 많고요. 일반 책도 있고 잡지, 신문 많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소리내서 하루에 한 서너 문장 정도씩만 소리내서 읽는 연습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같은 문장을 하루에 5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같은 문장 한 3개 내지 5개 정도, 길 필요가 없고요. 3개 내지 5개 정도 되는 문장을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점심 때 한 번, 그 다음에 오후 서너 시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같은 것을 이제는 그냥 처음에는 듣기만 한다든지 두 번째 적에는 해석을 해본다든지 똑같은 걸 그다음에 점심적에는 한번 들으면서 따라 말해본다든지 네 번째 돼서는 이번에는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요약을 해본다든지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해본다라고 할 때 같은 걸 여러 번 하는 것이 사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꾸준하게 한다는 거 생각만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싶으시죠? 네,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면 독려하는 분위기로 오랫동안 좀 재밌게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